세금 체납자들을 설득해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올해 징수과 업무 중에 가장 공들인 업무가 바로 납세담보 설정입니다. 오늘은 납세담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납수석팀 정현식입니다. 납세담보, 시청자 여러분들은 꽤 낯선 단어일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세금을 낼 의지가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은 분들이었다면 납세담보는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납세담보가 무엇인가요? 예, 사회자님 우선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십시오. 체납액 그래프. 유독 지방세 체납액이 눈에 확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시 체납액 중에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소득세 체납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선 이 지방소득세의 정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당연히 국세가 우선 확정돼야 그 확정세액을 국세청에서 통보받아 저희가 부과 업무 및 징수 업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그러면 국세청보다 부가도 징수도 항상 한 발 느리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해보면 항상 국세청에서 우선 압류가 되어 있어요. 압류부동산 공매 시 지방세기본법 73조 압류 선착주의에 의거해서 먼저 압류한 곳에서 우선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가 압류한 부동산은 실익이 없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이렇게 징수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수원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손해를 보면 참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다행히 지방세 기본법 73조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동법 74조가 있습니다. 납세담보를 설정하면은 우선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거든요. 납세담보 드디어 나왔네요. 납세담보란 세무 불이행을 대비하여 말 그대로 납세 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체납 처분 유예나 징수 유예를 시청할 때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저희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 제공된 담보를 토대로 납세자를 설득해서 체납세액에 충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않았을까요? 강제적 체납 처분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체납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만나더라도 납세담보 설정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선 수원시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체납자 거소지를 파악해서 전국적으로 추적하여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를 설득해서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해 납세담보를 설정해서 실익 있는 압류 부동산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택수색하랴 몸싸움하랴 대포차 찾아다니랴 외국인들 설득하랴 이젠 하다하다 체납자들까지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수원시 징수과 극한 직업이네요. 소중한 세금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려야 하는 첫 번째 과정이니까요.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담보 실제 업무 추진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이번 영상 속에 나오는 납세자의 주소지는 춘천입니다. 보시다시피 깊은 산속인데요. 간혹 체납자 면담을 위해 방문을 하면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체 연락을 끊고 혼자 사시는 거죠. 이분도 이곳에 올라온 지 10년 가까이 되었대요. 절이었는데 이곳에서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만나서 방문 목적 및 설득을 시도하였으나 카메라 촬영 등의 강한 거부감을 모이며 설득에는 실패하였지만 압류물건 실태 파악하고 다시 한번 찾아뵙기로 하였습니다. 국세까지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인해 소재 파악이 쉽지 않고 주소를 허위로 두는 경우가 많아 만나서 면담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허다한데 이 경우는 만나서 상담한 것 자체가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문 전에는 관련 빅데이터를 토대로 사전에 실태 조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담보 설정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의무가 아니고 설정 시에 인감 및 초본 등 민감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서 납세자의 협조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번 영상은 가택수색 중에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입니다. 가택수색이 강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거주 상태 등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체납자 또는 체납자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담보받아 체납 처분을 유예시키게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체납자가 납세담보 설정에 동의하고 협조해 주시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납세담보 설정 후 공매를 통해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국세청에서 압류 미공매로 국세 및 지방세 둘 다 체납 해결을 하지 못했던 이 납세자는 납세담보 설정으로 지방세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납세담보를 통한 징수 과정을 살펴보니 정말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어 보입니다. 체납자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정말 진실된 소통이 아니면 힘들 것 같은데요. 2021년 한 해 저희가 납세담보를 설정해서 11명한테 2억 3,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 유례 없는 사례이고요. 이 실적은 2022년에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손상각된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에 대해 신징수기법으로 업사이클링을 통하여 저희가 징수한 실적입니다. 사실은 그냥 고지서만 뿌리고 사무실에서 편하게 징수하는 줄 알았어요. 징수 업무가 이렇게 복잡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 저희 체납징수 공무원은 기존 사례를 뛰어넘는 새로운 징수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내주신 무거운 세금을 가지고 수원시 재정을 책임지는 세무 공무원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납세담보 실적이 타 지자체는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수원시는 정말 유례없는 실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체납추적팀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납세담보된 부동산은 압류 선착주의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타 시군에서는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에서는 담당자의 적극적인 의지로 11명 27필지를 제공받아 2억 3,600만 원의 체납 징수를 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담당자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루어낸 큰 성과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납세담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에도 신징수기법을 개발하여 체납징수를 통한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납부 방법을 몰라서 또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세금 납부의 합법적인 방법을 함께 의논해 드리겠습니다. 조세 정의가 공정하게 실현되는 그날까지 불철주야 총력징수 깊이 체납 뿌리 뽑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